일반적으로 한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땀 분비가 한 90% 정도는 줄어들어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생활 올리브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땀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젊으신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영업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하시는데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사람 만나는데도 대인기피증이 되고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전체적으로 땀이 안 나게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많이 나는 부위들을 좀 조절을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오셔서 정말 삶이 달라졌다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시고 이러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땀이 많이 나는 게 환자분들께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런 부분들만 좀 개선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옷도 젖고 겉으로 보기에도 조금 민망스러울 수 있고, 수험생들 같은 경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요. 가반을 작성하거나 필기를 하거나 할 때도 그 밑에 있는 종이가 다 젖어버리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다한증이 땀 많이 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질환 아닌 질환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땀을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드리클로라는 제품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알미늄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염화 알루미늄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금속인데 바르게 되면은 땀구멍은 그게 막아요. 콩콩콩콩콩콩 막아가지고 그 부위에서 땀이 안 납니다. 안 난 땀들은 뭐 이제 다시 재흡수가 돼가지고 뭐 소변이나 다른 부위로 배출이 되거든요. 손발바닥이라든지 겨드랑이 이제 이런 부위에다가 바르면은 뭐 2, 3일에 한 번씩 바르더라도 어느 정도 땀이 안 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일종의 금속 제품이다 보니까는 좀 자극감이 있어요. 계속 바르다 보면은 피부가 조금 예민해지거나 민감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래 바르다 보면은 그 부위가 약간 검푸르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렵지만은 일시적으로 내가 좀 땀이 안 나야 되겠다 했을 때는 좀 쉽고 간단하고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안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르는 약을 얼굴에 바를 수는 없어요. 좀 자극감도 심하고 착색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기는 어려워서, 두 번째는 먹는 약이 있어요. 글라이코피롤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부교감 신경을 막아주는, 땀을 좀 덜 나게 해주는 먹는 약이 있는데, 문제는 얘가 이 항콜린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들이 좀 따라와요. 땀만 안 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들도 잘 안 나오게 되고 안압도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심장이 좀 빨리 뛰기도 하고 입도 마르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좀 높은 용량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저용량에서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선뜻 처방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또 문제는 이건 먹었을 때만 땀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안 나려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약을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소적으로 땀을 안 나게 하는 방법들은 수술이 있어요. 신경을 차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수술의 원리는 이제 척추신경에 있는 신경절이라는 게 있는데, 땀이 나는 신경을 차단을 해주게 되면은 그 부분에 땀이 안 납니다.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 설명을 드리려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 뭐 척추에서 올라가는 신경들이 있고 있는데, 이거는 피부과에서 하지 않고 흉부외과에서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시경적으로 해서 거기 올라가는 신경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그래도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얘 한 번만 하면 이제 그 부위는 땀이 안 나는 거죠.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만큼의 땀이 다른 데서 나요. 가슴에서 난다든지 등에서 난다든지 이래 버리는데, 손에 있는 땀을 안 나기 위해서 수술했는데 가슴이 흠뻑 젖는 거예요. 긴장하면 등이 흠뻑 젖거나. 오히려 손은 이렇게 닦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젖어버리면은 이제 대인관계 하는데 되게 불편하신 거죠. 요즘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하시겠느냐 하고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을 했던 거랑 실제로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보톡스를 이용하는 방법. 보톡스가 이제 주름만 펴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신경 차단제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피부나 근육에 작용을 하는 것들을 차단을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땀샘을 작용하는데도 차단을 해줘요. 사실 주름에 쓰는 보톡스의 용량과 땀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보톡스의 용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땀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부위에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땀 분비가 한 90% 정도는 줄어들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름 시작될 때 오셔가지고 주사 맞고 여름 한번 나시는 거예요. 얼굴 같은 부위들도 뭐 이마라든지 인중, 코 이런 부위들이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 맞아 놓으면은 일반적으로 한 4, 5개월 정도는 땀이 많이 안 나니까는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손발바닥 같은 경우들도 합니다. 근데 이게 손발바닥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피부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아파요, 많이. 충분히 마취를 하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손발바닥은 환자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 겨드랑이라든지 얼굴 같은 부위는 크림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몇 번을 가장 추천하세요? 저는 주사 맞는 걸 제일 추천해요. 왜냐면 한 번 맞으면 한 4, 5개월, 길게 6개월까지도 땀이 거의 안 나고, 그리고 뭐 얼굴 같은 경우는 뭐 주름도 좀 펴지는 효과도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죠. 주사를 맞더라도 보상적 그걸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톡스에 대한 주사는 보상성 다한증이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얘는 이 땀샘 부위만 차단을 하다 보니까 보상성 다한증은 나지 않습니다. 주름도 조금 펴지고 피부도 좀 탱글탱글해지기 때문에 의외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여성분들 여름에 땀나고 그러면 막 화장도 엉키고 막 떡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나면은요, 편해요. 남자도 겨드랑이 주사 맞으면 편해요, 진짜로. 그리고 겨드랑이 부위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땀이 나면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나기 때문에 그것도 편해요. 솔직히 저보고 하라고 하면은 주사 맞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수술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1년에 두세 번씩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먹는 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 아니면 바르는 약을, 자극적인 바르는 약을 계속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면 제가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는 시술적인 측면에 중점을 좀 두기는 했는데,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사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 가족이라면은 주사 놓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피부과 가셔가지고 쉽게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치료 받으시면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